사실 이제 10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리 좀 좋은 전략과 실행력이 있다 해도 느닷없이 불거지는 이 돌발 변수 하나에 출렁이는 게 또 총선 전국이잖아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정치 고수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뭐 역대 선거에서 판을 흔들었던 뭐 사건. 판을 흔들었던 사건은 2016년 16년. 예? 총선 때 최재성의 불출마. 불세출의 선거에 사무총장 판을 흔든 불출마 선언. 인정해줘요.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가진 것부터 내려놓고자 합니다. 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판을 뒤흔든 거 말고. 그런 뭐 그냥 있는 거 말고. 뭐 하여튼 조금 있었죠, 조금. 그런 의미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거, 총선이라는 것은 공천이 제일 중요해요. 공천이 한 사람, 당대표면 당대표, 대통령이면 대통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좌우지되고 이러면은 예상 밖의 결과들이 나와요. 그게 2016년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이 180석, 190석 한다 그랬는데 결국 민주당이 일당이 된 것은 그때 유명한 진박감별해서 거의 폭압적으로 막 공천을 진짜 박근혜 대통령 사람이 누구냐를 갖고 뭐 쪽지 돌리고 이래서 그 공천하다가 당시 당대표였던 김무성 대표는 또 옥새 들고 날르고 이런 걸 보면서 아 박근혜 정권 오만하구나. 이 당 안 되겠구나. 예. 그래서 예상보다 한 6, 70석을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2016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그다음에 요거는 하나, 제목만 입이에요. 입. 이 총선 앞두고 설화. 그래, 맞아요. 이런 것들이 총선 과정에서는 더 부각되고 나올 수가 있어요. 과거에 했던 말이나 행태도 다시 소환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돌발 변수를 겪어봤죠. 4년 전에 똑같이 송파병에서 출마를 했을 때 제가 자체 분석하고 우리 당에서도 여론조사 분석하면 제가 초반에 이겼습니다. 제가 또 워낙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또 인물도 출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겼는데 결국은 막판에 갈수록 2초 후에 웃었어요. 왜 웃어? 막판에 가서 이제 뒤집혀서 졌거든요. 네. 정치학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응징 투표거든요. 응징 투표.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분이 세월호 막말을 하는 바람에 평소에 투표장을 잘 가지 않는 분들이 아 저놈들은 안 되겠다. 그러면 집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겪었던 게 그때 서울 전체도 아닌데 전국적으로 총선 득표율이 대개 60대 초반이나 50대 말이거든요. 투표율이. 근데 21대 총선에서는 한 4, 5%가 전국 투표율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서울 투표율이 이례적으로 높았고 그걸 보니까 아, 그 발언 설화 말 한마디로 젊은 층들 평소에 잘 투표장에 나오지 않던 분들이 응징하러 나오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돌발 변수가 무섭구나. 그래서 정말 이건 말 조심해야 된다는 게 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설화 대책안을 저는 예방 주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요? 설화는 뭐 최고의 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이 XX 저 XX. 그게 민주당의 설화예요. 아니 이걸 앞에 내세우고 있으면은 민주당에 약간의 작은 말실수가 있더라도 다 해결된다는 거죠. 결국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이 말실수도 저는 대통령의 말실수가 제일 좀 우려가 됩니다. 기대도 되고요. 근데 결국은 저는 이번 선거는 김건희 특검과 이준석의 활약 정도에 달려있다. 결국은 이합집산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실수 하나에 표가 막 다 날아가니까 그렇게 당부를 하는데 실수가 좀 반복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정치적 내공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이렇게 말 재밌게 해도 실수 안 하잖아요. 내공들이 다 있기 때문에. 아니 그 실수가 부각이 돼서 그러니까요. 선거나 정치에 영향을 줄 정도의 위상이 안 되는 거죠. 그걸 엄밀하게 얘기를 해야죠. 여기요? 아니 이제 전화 오면 김근식 교수나 그 이제 총선, 네네. 대선 이런 이제 큰 선거에서는 작은 말도
훨씬 더 그 크기가 크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기획된 가짜 뉴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 누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상대방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보면은 이제 이회창 후보 아들의 그 병역 문제를 느닷없이 들고 나온 그 김대엽 그런 거는 이제 완전히 기획된 가짜 뉴스잖아요. 그리고 또 뭐 오세훈 시장 후보에 대한 또 생태 땅지게 이것도 시끄러웠고 그래서 기획된 가짜 뉴스나 이런 거 음호, 음모, 음해 이런 것도 있죠. 그때 치명적이었죠. 그때 정치 안 네. 하셨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이 돼서 그때는 컸죠. 정치를 못 떠나고 계시는구만요. 의원님 이번 총선의 변수는 뭐라고 전망하세요? 저는 양쪽 그 당대표 총선에서 활약을 막 하는 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당대표예요. 두 지도자의 리더십 이런 게 저는 이번 선거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건 돌발 변수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돌발 변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양쪽 그 당대표가 지금 당에 대한 장악력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예, 이렇기 때문에 그 두 지도자의 한마디 거취 또 판단 이런 거 메시지 이런 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 조금 민주당하고는 환경이 다르죠. 윤석열 대통령으로 선거를 치를 수 있으면 총선을 이길 수 있으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굳이 안 해도 돼. 근데 위기를 느끼니까 이렇게 간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보완 내지는 국민들 뜻을 받들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동훈 대표가 할 수도 없고 할 생각도 없어. 이게 지금은 빛나 보이지만 딜레마예요.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묘하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미지 부각에 성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뭐 섬세하다든지 뭐 아랫사람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아니면은 청중을 여천가. 아니 청중을 움직이는 그런 메시지 이게 좀 굉장히 내용을 탁월해요. 갖고 얘기를 해야지 논리를 갖고. 아니 그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초록은 동생이라고 그런 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면을 부각을 하다 보니까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죠.